매일 오전 11시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초보들을 위한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추워요. 아, 추워요. 갑자기. 맞아요. 저는 겨울을 좋아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감기에 걸리셨더라고요. 또 코비드랑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네요. 예, 좀 걱정입니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클래식 음악에서 사랑을 빼면 많은 작품들의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오늘도 역시 어떤 사랑하는 연인에게 저는 이러한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라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들려주는 한 남자의 고백과도 같은 곡입니다. 한번 음악으로 들어보실까요? 네,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그 호로비츠가 고국에 와서 음. 연주했던 장면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관객석에서 이렇게 어떤 남자분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러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떠올라요. 이 곡만 보면 그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또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고국에서 연주를 못하다가 네. 아주 늦은 나이에 네. 80이 넘어서 맞죠? 근데 오늘 호로위츠를 말씀하시는 우리 힌트가 있었나요? 아셨어요?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아셨나? 비밀인데? 예, 당연히 아시죠.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쵸.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언급을 또 저희가 하면은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쵸. 예, 기대감이 드니까. 예,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얘기하기 전에 좀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경의 클래식에서 들으신 뭐 쉘브리의 우산이라든가 뭐 바흐의 치칠레온을 들으면서 굉장히 혼자 늦가을 초겨울 감성에 이렇게 젖어 있었는데 또 이 트로이 메라이 그쵸 슈만의 어린이 정경에 나온 트로이 메라이 좀 전에 들으신 곡인데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스토리를 이제 또 이렇게 이어가겠죠. 네. 일단 왜 이렇게 뭉클어지냐? 슈만이 작곡한 이 작품. 오늘의 제목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 탄생시킨 슈만의 어린이 정경인데 슈만과 클라라가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커플이잖아요. 아마 그들의 사랑 스토리는 일반인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한 음악가도 이렇게 한 여자에게 긴 시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받은 음악가는 없다고 봐요. 일단 슈만에게 클라라는 굉장히 완전하고 완벽한 영원한 뮤즈였죠. 근데 1838년 2월에 그들은 굉장한 행복한 열애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해 3월에 슈만이 클라라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언젠가 당신이 나한테 오빠는 너무 나에게 어린아이 같아 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서 내가 갑자기 막 감동이 몰려와서 30개의 작은 곡들을 쓰기 시작했어. 그런데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어린이 정경, 킨데르츠넨이라는 제목을 붙였지. 아마 당신이 상당히 좋아할 거야. 근데 이 작품을 연주할 때는 스스로 명연주가라는 사실을 잊고 해야 할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이 정경을 연주할 때는 당신이 멋진 연주자라는 것을 잊고 해야 된다. 동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주 화려한 뭐 기교, 압도적인 어떤 열정이 엿보인다기보단 정말 섬세한 네. 감성이 묻어나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고 흥미진진합니다. 당시 슈만은 항상 그랬기도 했지만 일단 클라라와의 열애 덕분인지 그의 안에 더욱더 이 풍성한 음악적 그 감의라고 할까요? 그게 좀 솟구쳐 올라오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정경을 통해서 흔히 많은 사람들은 어린이 정경?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곡은 엄연히 어린이를 위한 앨범, 슈만의 또 다른 작품인데 그와는 완전히 차별화가 됩니다. 일단 어른을 위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 정경을 통해서 슈만은 관객들을 또 클라라를 어린 시절 자기의 추억,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성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아마도 클라라와의 이제 행복한 미래를 한창 꿈꾸던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로 초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만과 클라라, 그야말로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사랑의 대명사로 불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커플인데 왜 두려움 없는 사랑, 이 사랑에는 솔직히 두려움이 다 있잖아요. 있죠. 예, 음, 어떤 사랑이든지 그렇죠. 상실에 대한 예, 두려움. 가만히 보면 첫사랑 외에는 다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첫사랑은 안 두려우셨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맹목적은 예, 어떤 사랑이구나. 사람이든지 이렇게 보면은 네. 그 작품도 그렇고 네. 뭐 시도 그렇고 제가 네. 봤을 때 문학도 그렇고 첫사랑에 대한 부분은 도전에 대한 부분과 이 황홀함에 대한 이 환상이 더 많은데 그걸 지나고 나면 다들 그러네. 성숙해진 약간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오늘 얘기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 궁금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슈만이 사랑하는 여인 이 클라라의 아버지가 슈만의 선생님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 네. 작곡 선생님 비크였는데 당시 클라라는 피아노 신동으로 유럽 전역에서 이름을 날리던 피아니스트였어요. 근데 여하튼 슈만이 비크에게 레슨을 받기 시작하면서 클라라를 만나게 되죠. 클라라가 9살 연하였거든요. 근데 슈만은 일단 연애하던 사랑하던 여인이 그때 있었고 그에게 어린 클라라는 그냥 예쁜 동생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왜 사랑은 3초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7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처음부터 클라라에 대한 마음이 서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근데 슈만이 그 약혼녀와 이제 헤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열애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네. 서로에 대한 그런 사랑뿐만이 아닌 어떤 음악적인 영감을 워낙 둘 다 뛰어난 음악가였기 때문에 주고받는 사이였는데 이제 이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네는 절대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돼. 뭐 만나게 되면 슈만 너는 내 수하에서 아웃. 뭐 클라라 너도 나랑 인연을 끊게 될 거야 라면서 협박을 하죠. 정말 진부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그쵸. 아니 뭐 몇백 년 전인데 아니 똑같아. 무슨 학원을 다니나? 모든 부모들이 아니 다 똑같은 멘트와 똑같은 상황과 정말 반대를 위한 이 반대. 너무 속상해요. 여하튼 경험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 경험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 진심이 막 느껴집니다. 네, 경험했습니다. 바크 선생은 자신의 제자인 슈만과 또 딸인 클라라의 사랑을 이렇게 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뭐 이유가 있을까? 음악가라서? 일단 돈을 못 벌어서? 나 응이라고 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일단 무명의 작곡가였잖아요, 슈만이. 무명의 작곡가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슈만은 거의 그 집에 살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일단 클라라가 당시 15살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스타 피아니스트로 한참 자라나는 영재였어요. 근데 결혼을 해버리면 자기 딸의 앞날이 피아니스트가 아닌 아내로 안주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남자가 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던 것 같고 심플하게 이거잖아요. 내 딸이 아깝다.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십니까? 그 감정 담지 마시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자, 내 딸이 아깝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 반대하는 건 딱 하나의 이유인 것 같아요. 내 딸이 아깝다. 맞아. 내 아들이 아깝다. 아들이 아깝다. 둘 중에 하나. 넌 모자르다. 뭐 이거죠. 그렇죠. 참. 아무튼 그래서 뭐 얘기하다 갑자기 멈췄는데 일단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비크는 슈만을 오랜 기간 가르쳤기 때문에 슈만의 어떤 정신적인 이슈
조금 다중인격이라고 말하는 정신학과들도 있지만 그런 굉장히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과민할 수 있는 그의 내면 세계를 보고 '이런 남자랑 또 우리 딸이 결혼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비크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두 사람은 이제 헤어지지 않아요. 헤어지지 않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슈만은 이 선생님의 스승님의 반대에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 대단한 남자예요. 소송은 제기 안 하셨죠. 이게 대단한 겁니까? 그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일단. 아니 자기가 더 사랑하면 또 보호한다 이거죠. 소송 외에도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치사하게 나왔거든요, 이 장인이. 아니 나는 음. 좀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 옳지 않은 것 결혼을 같아. 위해서 미래의 장인이 될 사람한테 소송을 한다라는 건 사랑도 예술도 사람이 하는 건데 먼저 음. 사람이 돼야지. 무슨 소송. 왜 그래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소송 장인을 대상으로 소송한다는 건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강력하게 너무 얘기하는 걸 모르겠는데 옳지 않은 것 같아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음. 했는데 비크가 사실 슈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을 없던 얘기들을 지어내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음악가로서의 슈만, 사람으로서의 슈만을 굉장히 낮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리고 클라라가 그때까지 뭐 연주한 돈을 자기가 다 먼저 챙겨서 아무튼 딸에게 전혀 주지 않고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레슨 받은 비용을 다 나에게 토해내도록 하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좀 아버지가 치사하게 했죠. 몰라. 아, 오케이. 정경님이 싫어하는 걸로. 아니 왜냐면 그만큼 이렇게 생각해야지. 음. 그 슈만은 네. 클라라를 본인이 사랑하잖아요. 아, 아버지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 사랑하다 네. 보면은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내 딸이 너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을 인정해주고 다른 방에도 그렇다고 소송을 한다라는 거. 인정했죠. 오랜 기간 연애했으니까. 아니 아버지를 그러니까. 장인어른은 아. 장인어른을 네. 여하튼 장인어른이 딸에 대한 사랑은 네. 이해 폭이 좀 좁은 거잖아요. 네. 내가 너 클라라를 사랑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만 있으면 돼. 이 부분이 어. 몰라 난 너무 아니야. 근데 길게 이제 그 평전들을 읽어보면 네. 결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슈만이 굉장히 스승을 존중하려고 애썼고 오랜 기간 동안 설득하려고 했고 지극정성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오케이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자, 훈훈하게. 자 문자는 패스하고. 잠시만요. 예. 어떻게 됐죠? 어쨌든 두 예, 사람은 1년간 법정 다툼이 있었고 네. 그때 이제 그 주변에 슈만 주변에 뭐 리스트라든가 멘델스존 이런 작곡가들이 슈만을 위해서 대신 슈만은 절대 그러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비크라는 음악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파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좀 말이 안 되는 소문들을 퍼뜨렸거든요. 이렇게 변호해주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클라라가 성인이 되기 하루 전날인 1840년 9월 12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기 하루 전날. 이것도 참 재밌네요. 자, 문자는 패스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 탄생시킨 슈만 어린이 정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슈만 어린이 정경을 중심으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은 모두 13편이 들어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슈만이 이거는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리워하는 어린 시절이 있을 수도 있고 잊고 싶은 어린 시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13곡으로 이루어졌는데 제목은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뭐 낯선 나라와 낯선 사람들 어떤 어린아이의 호기심 과연 이 세계는 무엇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반영이 됐고요. 혹은 술래잡기, 여러분 술래잡기 다 해보셨죠? 또 조르는 아이, 뭔가를 위해서 계속 엄마한테 조르는 거예요. 아니면 그 후에는 바로 나오는 행복 또는 행운 가득,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너무 행복한 아이의 심정. 혹은 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트로이 메라의 꿈꾸는 어린아이가 막 환상 속에 이렇게 빠져있는 뭔가 그런 느낌. 또 장난감 말을 탄 기사. 혹은 이제 잠자는 아이의 어떤 평화로움이 있고요. 시인이 말한다는 이 모든 것을 3인칭이 아닌 1인칭 그러니까 그렇죠. 1인칭과 3인칭 스토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데 3자의 입장에서 이 모든 거를 보고 마무리하는 그런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가 많습니다 지금. 네, 대단히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자,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한 트로이 메라이가 가장 널리 알려졌고 제목은 꿈입니다. 슈만의 대표작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클라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을 포함한 어른들의 유년 시절 모습을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이 작품에는 전반적으로 어린 시절의 행복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 감성을 어른이 된 내가 다시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슈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품은 다른 어른들을 위한 한 어른의 생각이다. 어, 그러면 이 슈만의 어린이 전경이 어린 시절의 추억을 통해서 단순히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음,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 어른을 위한 음악으로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는군요. 네. 그것도 참 새로운 시각입니다. 네. 근데 이 특별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좋아하는 트로이 메라의 꿈은 네. 유난히 어린이 전경에서 7번째 작품인데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 좀 순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은 여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게 감쌉니다. 그죠? 뭔가를 꿈꾸었던 나도 그때 그랬지. 그 시절을 또 회상하는 느낌일 수도 있죠. 그 선생님, 음. 그 악보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 네. 딴딴딴딴 하고 다 같이 왼손 들어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같이 들어가나요? 살짝 오른손이 이게 꾸밈음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리 나옵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꾸밈음을 되게 느리게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이 자기 있어요. 감성에 따라. 오케이. 자, 그러면 첫 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첫 곡의 제목은 네. 낯선 나라와 낯선 사람들. 뭔가 어린아이는 모든 게 다 낯설잖아요. 네. 새로우니까. 네. 저희가 느끼기엔 과거의 어린이였던 자신의 시선 가운데 나에게 좀 고통스러운 시절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되게 평화롭지만 좀 아련해요. 그래서 로맨틱하면서 아름답지만 낯설음에 대한 어린아이의 호기심을 묘사하는 작품으로 첫 곡이 시작이 되죠. 이 트로이 메라이 외에도 다른 곡들도 다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예. 네 번째가 아까 얘기한 조르는 아이인데 네. 똑같이 1번처럼 비슷한 멜로디가 나요. 계속 뭔가를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뉘앙스가 들리고 바로 5번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발랄하게 내가 원하는 걸 얻어서 행복한 아이의 그런 동심이 느껴지죠. 네, 알겠습니다. 유년기를 추억하는 아름다운 어린이 전경은 지금 총 3개. 13개 중에서 네. 마무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꿈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감하는 네. 부분인데 시인이 말한다잖아요. 그 뭐 정경님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 만드는 부분이에요. 네. 왠지 뭔가를 어린 시절을 정리하는 곡, 또 어쩌면 나도 느끼지 못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위로가 되는 곡이기도 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게도 들리고 어두움이 느껴지고 한 어른의 옛날 시절을 생각하는 넋두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렇죠. 이제 어디로 흘러갈지. 따라라라라 이 부분이 넋두리랑 네. 딱 맞는다. 그렇죠. 예, 기가 막히게 네.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야, 좋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수님, 얼마 전 임동영님 콘서트에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들으면서 갑자기 울컥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도 눈물이 주르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또 임동영 피아니스트의 트로이 메라이를 듣고 오늘은 김은경 피아니스트의 트로이 메라이를 듣고 계십니다. 김혜수님 고맙습니다. 이응용님, 첫사랑과 연주해온 느낌이에요. 우리가 아까 첫사랑을 또 언급하니까 좋으시겠다. 첫사랑은 원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김경세님이 이응용님 첫사랑은 안 이루어진다. 아, 좋으시겠어요? 아 너무 또 이 현실 또 음. 동심 파괴 오늘 어린이 정경인데 아. 동심 파괴했어. 자, 아 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또 어린이 정경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 참 아쉽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임용 선생님과 인사를 나눌 시간이에요. 선생님 조심히 가시고 추우니까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네. 또 만나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임용 선생님 보내드리면서 슈만 어린이 정경 중에서 1번 낯선 나라와 낯선 사람들, 2번 흥미로운 이야기, 4번 조르는 아이, 5번 행운 가득, 7번 꿈, 8번 벽난로 앞에서, 13번 시인이 말한다를 블라드미르 호로비치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